제3학은 매연공의 비문을 통한 발자취와 일생의 칭송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매연공 비석 소개. 공의 자는 자부, 호는 매연, 상서원 직장 우춘의 다섯째 아들로 양산시 웅상읍 주남리에서 태어나서 양산 덕계에서 거주하였다. 공의 형제 함자는 상서의 한 구절인 만초송겸수익을 인용하여 지었다고 하는데 어려서부터 글을 배워 경서에 통달하였으며 그릇이 크고 효성이 깊은 분이었다. 매연공 이겸익 선생의 삶과 뜻. 매연공 가장의 내용을 중심 인물, 가계, 주요 생애사와 덕행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성리학적 삶의 실천자여 충효의 모범인 이겸익의 자는 자부, 호는 매헌이고 1575년 을해년 1월 29일 울산 웅촌 주남리에서 출생하여 1645년 인조 23년 12월 25일 향년 71세로 돌아가셨다. 가문은 학성이씨, 중추원사 이해의 6세 손이고 수군절도사 이종실의 증손, 부는 상서원 직장 이우춘이고 조부는 무과 급제, 훈련정을 지낸 이별님이고 형겸수는 기장현감과 정부판관을 지내고 의병활동을 겸복과 함께 참여했다. 18세에 전란을 맞아 범어사에서 독서 중피난하여 모친과 형제들과 함께 원적산 일조함에서 난을 피하고 전쟁 중 어머니 상을 당하자 산중에 임시매장, 지극히 효성을 다하였다. 전란 후 나주 임해선생 문화에서 3년간 학문과 예법 수학하였고 임선생이 양산으로 유배되자 자주 찾아가 정성으로 봉양하며 학문 정진하여 성리학에 정통하여 훗날 유학자로 인정받았다. 전쟁 중 군진에 참여하여 참봉에서 봉사로 승진하여 충절과 실무 능력 겸비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도망 중에도 어머니께 직접 죽을 끓여 드릴 만큼 지극한 효성으로 모친묘 곁에 3년간 염학을 지어 살며 효심 실천했다. 임해선생의 유배 생활 동안 정성껏 부친처럼 섬겼고 임선생 사망 후 심상 3년 복무와 제사 진해 유족으로부터 신뢰받아 서책하사받았고 24세에 강성문 씨와 결혼하여 이남, 그 후 삼척심 씨와 삼남이고 48세 1622년에 일직손 씨 부인과 혼인하여 6남 2녀가 있다. 일직손 씨의 장남 정원은 요절, 후손 정원정의 정내, 정지, 정신 등 번창하였고 딸은 이광계, 철성, 김중서, 고령에 출가하였고 후손들은 과거 급제하여 홍패 백패는 받는 등 많은 번창이 있었다. 말년에는 매연이라 이름한 정사에 거처하며 독서와 수신하여 온유하고 정직하며 경건, 효와 우애를 실천하여 후학과 자손의 귀감이 되다. 1645년 향년 71세로 서거하여 향로봉 아래 초장하고 76년 뒤인 1722년 손자 문백이 신좌알향으로 이장하였고 사후 한성부 우윤에 추증되어 덕성과 행실이 후손들에게 규범이 될 만한 인물이다. 매연공의 신의와 학문을 찬양하는 시. 매연공은 전공을 사양하고 임난인데도 공은 겸복에게 남아로서 태어나 무에 등하지 않으면 공우될 수 없고 문사의 길을 좇지 아니하면 부끄럽지 않겠느냐. 비록 전쟁 중이라도 어찌 바쁨이 없이 조용히 살기만 하고 있지 배움을 멀리하랴. 형제는 관해공의 집에서 3년간 배우고 돌아왔으며 관해공이 양산으로 귀양 왔어도 학문 교류를 하여 최고의 학문적 경지에 올랐으며 그 후 임조반정으로 임공이 돌아가시자 가지는 못하고 마음으로 상인처럼 내곡하여 임공의 부인께서 그 성심에 감복하여 임공의 서적을 주는 등 매연공이 관해공과의 높은 신의가 두터움을 칭송하는 마음을 표현한 글이다. 전란 속에서도 여전히 책 읽는 마음을 품었네. 남자는 뜻을 세워 학문을 이루어야 하리. 관해공의 집에서 3년 동안 머물렀고 경전을 논하며 마음은 더욱 밝아졌네. 먼 곳에서도 학문으로 깊이 교류하며 성스러운 마음은 덕과 의를 실천으로 비추었네. 임공의 상을 당했을 때 예의를 다했으니 멀리서도 슬픔을 보내며 마음 다해 애도했네. 부인이 감복하여 서적을 전해주었고 깊은 학문 속 은혜와 의리가 온전하였네. 울산의 높은 덕행이 천하의 이름을 떨치고 후세에도 경애하며 천년을 이어 전하리라. 이 시는 매연공의 학문과 덕행, 그리고 스승과의 깊은 교류를 표현하며 후세에도 그 업적이 전해질 것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매연공의 고결한 절개를 기리며
매연공께서는 형 견복과 함께 전라도 나주까지 찾아가서 3년간 사서 오경을 수학했으며 이매가 양산 유배 생활 10년간 교류하면서 공부하여 19세부터 50세까지 30여 년간 이매의 문화에서 오랜 기간 직접 학문을 익힌 경우는 겸익 할아버지가 유일하여 매연공의 학식은 최고 수준의 선비로 평가할 수 있음을 칭송한 시온이다. 매연공의 도를 향한 뜻은 더욱 굳건하니 3년 동안 남쪽으로 떠나 경전들을 두루 읽었네. 사서오경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부어 10년간 유배지에서 지혜는 더욱 자랐도다. 솔바람 그림자 따라 천추에 걸쳐 의연하고 달빛이 누각에 비치듯 학문은 영원히 전하리라. 스승의 문에서 쌓은 은혜와 의리는 깊고 서당의 흰 눈처럼 품행은 흥결 없으시네. 산천을 두루 다녀도 마음은 항상 고요하며 경서와 사설을 꿰뚫으니 이치는 스스로 밝으시다. 붓과 벼루로 부지런히 배운 성현의 학문이여 그 맑은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세상에 빛나리. 매연공의 끝없는 학문 추구와 고결한 인품을 담은 내용입니다. 절이와 수신의 길. 매연공의 학문과 정신세계가 스승 임회 선생의 정신을 오롯이 이어받았음을 볼 수 있다. 형겸수의 공신 후광으로 울주에서 권세와 부귀를 누릴 수 있음에도 어린 시절 임난의 고초를 겪으면서도 나주로 배움을 청하고 도학을 익혀 매연정사를 지어 자녀와 후학을 양성하고 수신과 출처의 선비정신의 절에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스승과 만남의 인연이었음을 나타낸 한 시이다. 고요히 앉아 마음을 살피니 뜻과 기운이 높구나. 만권의 경서가 햇빛을 받아 빛나는구나. 소나무 바람은 말리까지 맑은 소리를 전하고 군자는 몸을 닫고 저리를 굳게 지키네. 서리와 눈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굳은 뼈는 한겨울을 견디고 옛길의 맑은 바람이 불어와 먼 뜻을 안아주네. 물과 달이 사람을 비추어 마음이 스스로 밝고 산은 높고 구름은 옅으니 뜻이 한가롭도다. 그윽한 대나무는 길게 자라며 세월을 견디고 갈매기는 함께하며 강가를 따르며 나그네를 반기네. 도학을 배우는 이는 소나무와 같아서 날로 새로워지고 백년을 저리로 지켜 천진함을 간직하네. 위시는 자연 속에서 선비가 수신과 절의를 지키는 자세와 학문을 익히며 자신의 뜻을 굳건히 세우는 과정을 잘 드러내었습니다. 매연공의 효춘가. 임난이 발생한 18세 때 원적산으로 피란하고 중풍중으로 고생하는 모친을 집에서와 같이 모시면서 산에 뗄나무를 하러 가는 길목에서 수명의 외적을 만나 저들이 긴 칼을 뽑아 휘두르며 쫓아왔다. 이를 본 공은 큰 개울 사이에서 공을 죽이려 칼을 던졌다. 공이 외적의 칼과 작도칼을 잡고서 외적을 물리치고 그 칼이 집안의 전해옴을 찬양하는 시이다. 중풍든 어머니를 모시며 산에 살고 떼감을 태워 장작 사문이 효도로 가득하네. 외적이 칼을 들고 길목에 나타나니 충이로 두려움 없이 어머니를 지키네. 거센 개울물은 생과 살을 가르고 우렁찬 고함에 적의 간담이 서늘하네. 던진 칼은 헛되이 바위에 부딪히고 손에 쥔 장도는 적의 피로 붉게 물드네. 집으로 돌아와 복음은 100년을 전하고 마을 사람들은 공의 의로움을 칭송하네. 산천은 고요히 영웅의 넋을 비추고 세세토록 사라지지 않을 은혜를 기리네. 선조의 뜻을 이어 배우다. 한관공 겸수 할아버지는 무과에 급제하여 그 명성이 높았으며 학문의 진수를 몸소 익힌 분은 매연공 겸익 할아버지를 꼽을 수 있으므로 우리는 겸익 할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그 뜻을 살려야 할 것임을 강조한 시이다. 조상의 높은 의로움은 세상에서 존경받고 집안의 깊은 학문은 100개의 강물처럼 흐르네. 무과에 오른 그 명성은 하늘에 가득하고 문학의 깊은 도는 인간 세상을 빛내네. 몸을 닫고 집안을 다스리며 조상의 뜻을 이어받고 정성스러운 학문은 100년의 공로를 쌓았네. 소나무와 대나무 바람소리가 항상 귓가에 맴돌고 멀리 있는 산의 구름 그림자가 긴 하늘에 비치네. 군자의 도는 해처럼 빛나고 후손들은 그 업적을 이어받아 잃지 말아야 하네. 만세가 지나도 그 이름은 향기로워 사라지지 않으리.
후손들은 마땅히 조상의 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이 시는 매연공 겸익 할아버지의 학문적 업적과 정신을 기리며 후손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조상의 학문과 덕을 잇는 과정에서 후손들이 수신과 절의에 힘써야 함을 나타냈었습니다. 문필봉 아래 길지의 선조. 만년에는 매연정사를 지어 꽃과 대나무를 심고 독서를 즐기며 자식과 조카들을 교육하였으며 사후에는 현종 때 증직으로 가선대부 한성부우윤의 증직이 내려졌으며 묘소에서 앞 문필봉의 봉우리를 바라보면 풍수의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가히 길지임을 한눈에 알 수가 있어 후손들이 존경하는 선조임을 칭송하는 시이다. 매연정사의 높은 절개로 대나무 숲 사이에 거하며 봄과 가을에 꽃이 피니 독서를 즐기는 멋이 되었네. 뜰 앞에 푸른 대나무가 바람을 맞아 서 있고 창밖으로는 매와 향기가 맑고 고요함을 전하네. 문필봉아, 산의 기운이 두터워서 길지는 오래도록 전해져 자손들이 번창하리라. 충절을 지킨 선조는 후손에게 덕을 남기고 학문을 부지런히 닦아 백세가 지나도 향기롭도다. 가선대부의 증직은 해처럼 밝게 빛나고 한성부 우윤의 자리는 그 은혜가 깊고도 중하네. 멀리 뒷산을 바라보니 구름의 기운이 고요하고 세대를 이어 오래도록 존경하며 그 마음은 영원하리. 이 시는 매연공이 세운 매연정사에서 독서를 즐기며 자식과 조카들을 교육한 모습과 그의 충절과 학문적 공적을 기리며 길지의 후손들이 그의 덕을 잊지 않고 번영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문적이 사라짐에 한탄하며 매연공은 관해공 임혜스승의 가르침을 쫓아오글 쪼아 그릇을 짓듯이 정직하고 바르게만 평생 살았었으며 만년에 와서 뛰어난 자손들이 우뚝 설 것이니라. 다만 문적이 산실되어 전하지 아니하니 가슴을 치고 싶도록 한스러움을 표현한 한 시이다. 옥을 쪼아 그릇을 만드니 그 뜻과 절개가 길게 이어지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며 한평생 바르게 걸어왔네. 정직한 길을 걷는 동안 소나무 바람이 그림자처럼 함께하고 매화의 은은한 향기 속에서 마음이 스스로 맑아지네. 천년을 이어갈 공적을 후손들이 우러러보고 만세토록 이어지는 집안의 효자들이 번성하리라. 만년에 이르러 자손들이 소나무처럼 우뚝 서고 조상의 가르침은 대대로 전해져 빛을 발하리라. 다만 한스러운 것은 문적이 바람에 흩어져 사라지고 책의 향기가 보이지 않으니 그 안이 끝없이 깊네. 머리를 극적이며 아픈 마음에 옛날을 떠올리고 먹물의 자취가 흩어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구나. 이 시는 매연공이 스승의 가르침을 평생 따르며 바르게 살아온 길을 회고하며 만년에 이르러 자손들이 번성하리라는 기대를 담았으나 문적이 흩어져 사라진 것에 대한 한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시이다. 효와 충, 그리고 하늘의 도우심. 어버이를 섬기고 시종의 예는 효요. 형을 따라 국난의 의거함이 충이여. 천리길의 스승을 쫓아 받들기를 하나같이 하여 배움에 이룩한 까닭은 하늘이 도우심의 임을 한시로 풀어보았다. 매연공이 어버이를 섬기며 효를 다하고 형을 따라 국난에 의거한 충과 스승을 따르며 배움을 완성한 것을 하늘이 도운 공으로 표현하였다. 어버이를 섬기는 효도가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하고 시종일관 예로서 공경하니 그 정이 더욱 깊네. 형제와 마음을 합하여 국난을 일으켜 돕고 충의에 하나 된 행동이 천년 동안 빛나리라.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천리길을 쫓아가니 하늘의 도에 가까워지고 성스러운 학문을 전수받아 도덕이 밝아지네. 만 리의 길을 걸었으나 비록 고통스럽고 험난해도 이룬 공적은 하늘이 도와주었음을 알게 되네. 달기 울며 하늘의 도가 나를 이끌어가고 창천은 충신을 보호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네. 사람의 삶은 하나의 뜻으로 나라를 위해 의롭게 살고 이름이 백세에 남으니 하늘이 공을 알고 계시리라. 매연공께서 경전을 읽고 회야강변에서 쉬고 계시는 모습이 우리 눈에 선하다. 매연공 이겸익 선생의 묘비문 내용 소개.
매헌공 이겸익의 묘비문 건립은 순조 25년 1825년 예공의 6대손 이종화가 글을 쓰고 6대손 이종덕이 웅촌면 고열리 매헌정사 뒤에 건립하였다. 비의 크기는 총 높이 169cm, 비신 높이 134cm, 너비 55cm, 두께 30cm이다. 본관은 학성, 즈는 즈벼 이고 부치는 이우춘, 직장, 이고 모치는 박씨, 어무장군 자공의 딸로 선조 8년 1575년 1월 29일 태어났다. 공은 어린 시절 5세에 부친 사망하였고 효심이 지극하였고 임진왜란 때 18세 어머니와 피난 중 예적 만나 적의 칼을 빼앗아 사격퇴하였고 전공으로 군자감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였다. 형 견복과 함께 천리 길 걸어 임관해 퇴계 이황문인 문화에 3년간 수학, 한문 성취하였다. 정신적 유산 으로 어머니 묘소에서 3년간 심유사리와 관해공 순절시 심상으로 예를 다하였고 임공의 부인이 사책기증 만년에 매헌정사 창건하여 독서와 후진 교육에 전념하였고 중용과 대학을 즐겨 읽었으며 제사 계승을 위해 형의 아들에게 전답을 나눠주었다. 인조 23년 1645 12월 25일 향년 71세로 돌아가자 고열리 서쪽 연전 신저 언덕에 묘를 써고 배우자는 일직손 씨의 육남을 두었고 후손들은 문학과 효로 이름을 남겼고 효성과 충성, 한문과 실천의 인격자로 전란 중에도 한문을 포기하지 않은 실천유학자여 스승 임관해와의 인연과 사제의 도리를 완수하여 후손들에 의해 예와 덕을 계승한 가문으로 성장하도록 하였다. 매헌공 이겸익의 모친 흥려박 씨의 교육관 매헌공 이겸익 선생의 모친 흥려박 씨는 자녀들에게 나라를 위한 희생과 유를 실천하도록 가르쳤으며 병중에도 국가의 위기에는 유로 공명을 세우라는 유언을 남겼다. 장남 겸수는 사명대사와 함께 방해군으로 활동, 명나라 유정 장군으로부터 조선의 소복이라는 찬사받았고 차남 겸록은 전쟁 중 경산에서 예적에게 참살되었다. 삼남 겸광은 임난 중 도적에게 피살되었고 사남 겸복은 피난과 한문 수학 중 건강 악화로 결혼 전 요절하였다. 임종 전 겸익 겸복은 이제 아이가 아니니 천리길을 넘어 임관의 문화에 나아가라고 당부하여 두 아들은 나주로 가서 임해 선생에게 3년간 수학하였고 겸익은 어머니의 유지를 실천하며 심효사리 등 효행을 실천하였다. 홀로 된 어머니는 남편 이우춘 사망 후 홀로 자식 6형제를 아비 없는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겠다는 신념으로 아주 엄하게 교육에 전념하였다. 후세 이효자국이라 불리는 어머니 묘소는 효성과 모정의 상징이 되었고 전란 후 아버지 곁에 정식으로 모셨다. 흥려박 씨는 충과 효, 실천 유학의 뿌리이자 본보기로 후손의 존경을 받는 분이었다. 매헌공의 가문은 충절과 한문의 명가로 성장할 수 있었으니 이는 흥려박 씨 할머니의 국가를 위한 헌신과 자식 교육에 대한 신념이 바탕되었기 때문이다. 대학은 유교의 기본 경전 중 하나로 사람의 수양과 사회의 이상적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책입니다. 이 책은 밝은 덕을 밝히고 명명덕, 백성을 새롭게 하며 신민, 최고의 선에 이른다. 지어지선 는 세 가지 큰 강령을 중심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8가지 실천 단계를 제시합니다. 이를 대학 8조목이라 하며 그 순서는 경물, 치지, 성애, 정심, 수신, 재가, 치곡, 평천하입니다. 이 8단계는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경물과 치지는 인식의 단계입니다. 사물을 깊이 탐구하고 경물, 그 속에 깃든 이치를 극진히 알아가는 것, 치지, 을 통해 바른 지식을 세웁니다. 이 과정은 오늘날 과학적 탐구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 다음 성애, 정심, 수신은 실천의 단계입니다. 참된 지식을 바탕으로 뜻을 성실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며 스스로를 닦는 것입니다. 이는 올바른 삶의 태도와 규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재가, 치곡, 평천하는 실천의 확장 단계입니다. 개인의 수양이 집안을 바로 세우고 그것이 더 나아가 나라를 다스리며 결국에는 천하를 평화롭게 만든다는 이상적 사회 변화의 순서를 보여줍니다. 성리학은 이처럼 개인에서 사회로 다시 천하로 확장되는 도덕 실천을 중심에 둡니다. 주희는 이 대학의 구조를 바탕으로 성리학을 집대성하였고 경물치지를 천리를 깨닫는 가장 중요한 공부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대학과 중용을 독립된 경전으로 분리해 스수의 체계를 세웠으며 성리학을 이론적으로 정립했습니다.
태계 이황은 이 주위의 한문을 조선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였고 성학십도 등을 통해 임금에게 성인의 정치와 한문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한문 전통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바르게 살기 위한 실천적 도덕법이자 국가를 이롭게 하기 위한 공부였습니다. 특히 갑골문에서 이 농기구를 뜻하고 는 사람을 뜻하듯 공부란 사람이 도구를 들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일이라는 뜻도 내포합니다. 매헌공 또한 대학과 중용을 즐겨 공부하며 이를 실천의 학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대학의 가르침은 단지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삶을 위한 공부, 사람다움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성문 씨 비문. 강성문 정부인 문 씨는 1572년, 선조 5년에 태어나 1605년에 세상을 떠난 조선 중기의 여인으로 본관은 강성이며 충성공 사무당 문익점의 후손이자 별씨의 문천일의 따님입니다. 조선의 명문가인 학성이 씨 가문, 특히 충숙공 이해의 6세손인 매헌 이겸익과 혼인하여 두 아들을 두고 가문을 이어갔습니다. 부군 이겸익은 충유와 학행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부인은 조선시대 여인의 덕목을 지닌 분으로서 가문을 반듯하게 지키고 자손을 번성시킨 내조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정부인의 묘소는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고열리 고야 앞산에 있으며 예전에는 비석이 있었으나 오랜 세월이 지나 글자가 마모되어 후손들이 뜻을 모아 1983년 개해년 중양절에 새로이 비를 세우고 정무공 종손인 월성 최병민 선생이 비문을 지었습니다. 정부인의 삶은 조선시대 가문의 뿌리로서 후손들이 충유의 정신을 되새기고 계승하는 데 큰 의미를 지니며 오늘날에도 문중 교육과 전통 계승의 기감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채에 쓰인 예장지와 매헌공의 혼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헌공 이겸익 할아버지의 혼례는 임진왜란 말기인 선조 31년 1598년 전란의 와중에 울산 미타함에서 이루어졌다고 전해진다. 당시 전 국토가 전란으로 어지럽고 사람들의 생활이 극도로 곤궁한 가운데 있었으므로 혼례조차도 전통적인 절차를 따르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매헌공의 혼례는 부채에 예장지를 써서 예단을 보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예장은 원래 정식 사주단자와 납폐문을 갖추어 양가 간에 왕래하며 치르는 것이 원칙이나 전란 중이었던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사주단자를 교환하거나 정식 예단을 준비할 여유가 없었다. 매헌공은 전란을 피해 가족과 함께 미타함에 머무르고 있었고 바로 이곳에서 강성문 씨 할머니를 만나 혼례를 맺게 되었다. 강성문 씨는 부산 동래, 울주, 남창 등 미타함 인근 지역이 본향으로 추정되는 집안 출신으로 피란중 절에 머무르고 있던 중 양가 인연이 닿아 일륜지례를 맺게 된 것이다. 이때 매헌공의 부친인 이우춘 선생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부친을 대신해 신랑 이겸익이 대신해서 예장지에 비록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예절을 지키고자 정중한 예장지 문안을 작성하여 부채에 써서 강성문 씨 측에 전하였다. 예장지에는 때는 봄철의 좋은 시절이라 기체의 만복을 기원하며 저의 5째 아들인 겸익이 장성하였으나 배필이 없던 차에 기댁에서 귀한 따님을 허락해 주셨기에 선인의 예법에 따라 삼가 예단을 보내오니 부디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공경스럽게 이 글을 올립니다. 이러한 부채 예장지는 조선시대 전란 속에서도 예를 잃지 않으려 했던 선비 가문의 품격과 정신을 잘 보여주는 기록이다. 특히 매헌공과 강성문 씨의 혼례는 단순한 인연이 아닌 전란이라는 시련 속에서도 가문의 맥을 잇고 예를 지키고자 했던 신념과 절애의 상징이라 하겠다. 이후 매헌공과 강성문 씨 사이에는 찬발, 융발 두 아들이 태어났으며 강성문 씨는 젊은 나이에 출산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셨으나 그 정신은 가문에 깊이 새겨져 오늘날까지 후손들의 기감이 되고 있다. 울산 강성문 씨 새거지 소개. 본관은 남평이고 시조 문다성의 38세손 문정호가 1720년경 청도에서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중리 수문마을로 이주하여 위안공파 소속으로 입항조가 되었다. 문수산 아래 자리한 마을. 문수를 뒤집어 수문이라 명명하였고 무당제 1976년 건립된 문중 제실로 입향조 기재 봉행 장소로 매년 음력 10월 둘째 주 일요일 제례를 지내고 있다. 입향 이후 집성촌 형성. 과거 마을 이장의 70%가 문씨였으나 20세기 중반까지 20여 가구 쇠거하였다. 1720년 울산 우적부에 문정호 아들 2명과 일가 40여 호 기록이 있고 문씨 할매, 강성문씨와 겸익 할배의 혼사는 이 무렵 이전 1590에서 1605 추정된다. 밀양 일직손씨 단인 할머니 묘비문. 단인 손씨 할머니는 조선 중기의 인물로 본관은 일직이며 격제조서 선생의 7세손입니다. 부친은 손시복이며 밀양에 거주하셨고
모친은 밀성 박씨로 찰방 무녀의 따님이다. 할머니는 만력 개묘년 1603에 태어나셨고 성년이 되어 학성 이씨 매연공 이겸 있게 출가하였다. 남편은 군자감 봉사를 역임하였고 자는 자부, 호는 매헌으로 문행이 뛰어난 분이었다. 할머니는 숭정 신사년 1641 11월 10일 39세의 일기로 병환으로 돌아가셨으며 언양 동무동 을저 언덕에 모셔져 있다 2000년경 연답산으로 이장하였다. 자녀로는 아들 6을 두셨고 장남은 요절하였으며 차남부터 정신까지 5 형제와 딸 둘도 출가하려 후손을 두었으며 증손 우 현손에 이르기까지 자손이 번성하였다. 이 비문은 우대손 이근호, 호는 조우, 관직, 사원부 지평, 가 후손된 도리를 다하고자 숭정의류년 겨울에 정성껏 기록한 것이다. 시복 묘비문 시복의 호는 이당이고 성근관 진사를 지냈고 본관은 일직손씨로 조상은 본래 손씨였으나 고려 현종과 이름이 같아 손씨로 개성하였다. 육대조 손격제는 세종 때 문과 급제, 지편전 학사이고 우대조 손유나 광흥창승, 고조 손손무는 광흥창 주부이고 증조 손세기와 조보 손상유는 성근관 생원이고 부손호는 성근관 진사이었다. 선조 경우년 1570년 2월 13일 다원마을에서 출생하여 어려서부터 재애가 총명하였고 형제애와 부모에 대한 효성이 뛰어났고 20세에 부친상 후 병든 어머니를 업고 임진왜란 중 피난하며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두 형을 공경하기를 아버지처럼 섬겼으며 임조병인년 1636년 10월 20일 57세로 별세하여 밀양 다원 후록의 배위 벽진이씨와 합장하였다. 배우자는 벽진이씨, 가섬공의 딸이고 이남 진원, 맹생과 장년은 학성이씨 이겸익에게 출가하고 둘째 딸은 초계전씨 렴에게 출가하였다. 364년간 묘비가 없었으나 후손들이 뜻을 모아 1990년에 증손 정원이 글을 짓고 특수가 기록한 비를 세웠다. 19. 무월록발 무월록발문에서 형벌은 나라를 다스리는 도구이므로 신중히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작은 차이로 억울한 일이 생기면 죽은 자는 되살릴 수 없고 이미 처형한 자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백성의 원망을 억누를 수 없고 중화를 이룰 수도 없다. 성주는 왕씨가 편찬한 무월록을 깊이 염려하며 형벌의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여겨 이조참의 최치원 등에게 상세한 주회를 명하여 백성의 억울함을 풀고자 한 것이다. 초간부는 강원도 원주에서 간행되었으나 영남 지역에서는 접하기 어려워 검관들이 내용을 알지 못해 억울한 판결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대구부윤 정상국과 통판 박연세가 이 문제를 안타깝게 여겨 재간행을 추진하여 자재를 모아 한 달 안에 간행 완료함으로써 관원과 백성 모두 혜택을 입게 된 것이다. 이는 위로는 임금의 뜻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로서 매우 가치있고 도움이 되는 일이라 평가된다. 정통 12년 정묘년 1447년 세종 29년에 월제생명 교수 관승울랑 성손 조서가 찬하였다.